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스티그마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스티그마 효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스티그마 효과는 낙인 효과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라벨링 이펙트, 라벨링 효과라고도 해요.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돼서 그런 쪽으로 부정적인 행동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이론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스티그마 효과와 비슷한 이런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그런 법칙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머피의 법칙은 1949년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던 미 공군 대위 머피의 이름을 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머피 대위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반복되는 실패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어떤 사소한 원인이 있어서 그러한 그 실패를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소한 실패를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어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우리가 감지하고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자는 쪽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또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실패가 따라오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실패를 맛보게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머피 대위의 이름을 따서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 자꾸 안 좋게 일어날 때 이것을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머피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한 여러 가지 수학 공식들이 있어요. 그 수학 공식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수학 공식으로도 이 머피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한 번에 훑고 가는 그런 심리학이니까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식탁에 있는 잼을 바른 식빵이 땅에 떨어져서 잼이 있는 쪽이 바닥에 닿을 확률, 이거를 계산해 본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잼 바른 쪽이 바닥에 떨어질 확률이 4가지 정도의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4가지 조건 있잖아요. 빵 바른 쪽이 좀 무거우니까 그쪽으로 향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중력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탁의 높이와 이 빵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각도를 계산해 보니까 한 반 바퀴 정도 떨어지다가 잼 바른 쪽이 이 바닥에 떨어지더라. 그러면 과연 왜 항상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왜 잼 바른 쪽만 떨어지는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00번 정도를 떨어뜨려 봤어요. 그들이 잼 바른 쪽이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이 약 61%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잼을 안 바른 쪽은요? 네, 49% 정도가 나오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실험을 거쳐서 만들어낸 그런 이론을, 그런 법칙을 우리가 경험적 법칙, 경험적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계산상으로는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수학적 이론, 수학적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머피 법칙이라는 것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을 또 계산을 해봤더니 앞면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분명히 50대 50이에요. 5대 5예요. 반반이에요. 그런데 이걸 10번 던져봤는데 전부 앞면만 나오거나 전부 뒷면만 나와요. 이런 것을 과연 이게 5대5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또 누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 동전을 한 1000번을 던져봤어요. 1000번을 던졌더니 거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반,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나온 확률을 우리가 경험칙이라고 해요. 경험적 법칙이라고 해요.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반반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랄까요, 실험 횟수를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의 그 확률과 경험칙 확률과 이론적 확률이 나올 확률은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일종의 대수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실험하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교하는 집단의 그 실제 값하고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이 대수의 법칙이에요.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할 때 모집단이 있어요. 조사를 하고자 하는 모집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되겠죠. 인구가 모집단이라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에 5천만이다. 그러면 5천만이 다 모집단인 거죠. 그러나 국민이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 우리가 투표권 있는 사람이라고 한정을 지으면 모집단은 뭐 한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표본 집단은 뭐예요? 그 2천만 명 중에서 내가 한 1000명 또는 10,000명을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와 모집단이 2천만인데 예를 들어서 샘플을 2천만을 했다. 그러면 이 모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확률과 이런 그 샘플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값하고는 거의 같겠죠. 왜? 모집단하고 샘플하고 같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모집단만큼의 여론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1000명에서 뭐 몇천 명 또는 10,000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우리 여론조사 값을 가지고 경험칙과 수학적 법칙을 같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의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샘플의 표본의 어떤 샘플을 우리가 양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모집단과 샘플에 대한 수치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이 바로 이런 거예요. 테스트하는 대상을 많이 늘리게 되면 모집단 우리가 실제로 측정한 값하고 많이 아주 근사하게 같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머피 법칙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경험칙 또는 이론적 수학적 법칙 이런 것을 왜 알아보느냐? 왜 대수의 법칙 이런 것을 알아보느냐? 우리가 이런 그 수학적인 것으로 증명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피의 법칙은 또 다른 얘기로 우리 군집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집 현상은 어떤 것이냐? 군집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일들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기는 그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생활을 하는데 불규칙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를 해봤더니 규칙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늘 규칙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겨야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면 실생활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은 불규칙하게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순차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군집으로, 그러니까 무더기로 생겼다가 안 생기고 생겼다가 안 생기고 뭐 이런 현상들이 더 실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군집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피 법칙은 내가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런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 내가 이 마트 같은 데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내가 선 줄이 잘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옆줄을 보니까 잘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옆줄을 옮깁니다. 옆줄을 옮겨서 보니까 내가 쓴 자리는 계속 사람이 줄어들질 않아요. 빨리빨리 안 줄어들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저쪽에 서 있었던 자리를 보니까 벌써 끝나서 나갔어요. 이렇게 자기가 안 좋은 일을 피해서 그 자리를 옮겨봤지만 그 옮긴 자리에서도 똑같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늘상 타고 다니는 전철을 타야 되는데 전철을 타지 않고 오늘은 좀 빨리 가는 방법이 있나 해서 택시를 탔어요. 또는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는 그 길이 하필 교통사고가 나서 버스가 밀리고 택시가 밀려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늦게 간다.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머피의 법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나한테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안 좋게 되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사회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일종의 사회 법칙이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더 든다는 거죠. 그런 군집 현상처럼 안 좋은 일은 계속 모여서 일어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또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고 실생활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니까 머피의 법칙도 일종의 생활 법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가? 예? 이렇게 우리 자책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을 한번 잠깐 훑어본 거예요. 수학자나 통계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증거들도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런 복잡한 방정식까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한테 일어나는 안 좋은 일, 안 좋은 현상들이 과연 늘상 나한테만 있는 것인가? 자기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머피의 법칙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뭔가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과 어떤 확률 게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시각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오늘은 머피의 법칙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머피의 법칙과는 반대가 되는 셀리 법칙, 그 다음에 이 머피의 법칙, 셀리 법칙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또 바라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줄리의 법칙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다음 시간에는 이 셀리의 법칙과 그 다음에는 줄리의 법칙에 대해서 또 간단히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짧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